저는 지금 그 융합정보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나홍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름 그대로 융합정보대학원은 융합이 주가 될까요? 정보가 주가 될까요? 정보가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요즘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기법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것만 가지고. 그래서 융합적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 융합적 사고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사회는 어떻게, 사회라는 게 사람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사회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성향을 가지는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다루고 또 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또 내 조직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런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진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도 너무 러프하게 배우면 안 되니까 도메인을 좀 정해서 교육, 경영, 또 기술 이 세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돼서 배우게 되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술 정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현재는 3개 정도의 도메인을 중점적으로 잡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든 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2012년 정도에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생이 작년에 처음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을 같이 하고요. 현재까지 총 24명이 졸업을 했고, 이 대학원 굉장히 작습니다. 정원이 3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해도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30명 하면 얼마 안 되고 한 클래스에 수업을 할 때 한 10명에서 15명 내외 정도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동에 저희 학교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번에 새로 또 개원을 했어요. 지금 이게 스튜디오가 이거는 좀 노멀한 스튜디오고 여기서도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개동 스튜디오는 좀 이렇게 크게 원형 스튜디오로 해서 좀 더 첨단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다음번 설명할 때 혹시 궁금하면 오셔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62명, 저희 30명이다 보니까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그리고 5학기까지 이제 논문 쓰고 졸업하게 되는데 62명 지금 재학 중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온라인 대학원이고, 그리고 그 융합적인 거, 또 굉장히 좀 트렌디한 거를, 또 데이터에 대한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굉장히 정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매 학기 또 매년 계속 달라지게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 규모는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대학원은 30명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다양한 인프라, 또 고려대학교하고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고려대학교의 인프라들을 같이 사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대학원은 온라인으로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오프라인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주차가 이렇게 있을 때 한 3개 주차는 여기 와서 또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 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실시간 채팅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그래서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계신 분도 꽤 돼요. 해외에서 지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미국이나 캄보디아
또 중국에서도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듣고 Q&A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는 한 학기에 한 6개에서 7개 정도 오픈이 되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는 다 오픈을 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특강 같은 게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엔 저희가 대학원이라는 게 강의 듣고 레포트 내고 시험 보고 이런 수업보다는 요즘 미네르바 숲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좀 만들어 보고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해요. 물론 강의식 강의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졸업생도 나오고 했는데 교수님하고 졸업생, 재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토론하자라는 자리가 이 다음 주에 하는 넥스트 임팩트 포럼이에요. 다음 주 주제는 아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 같이 참여해서 얘기하고 원탁 토론의 형식으로 그걸 나중에 자료집으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매년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입학을 하시면 내년도 이맘때쯤에는 참석을 하게 되겠죠.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핵심 과정이 있고 전공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공 과정은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잘 헷갈려 하시는 게 전공 과정은 꼭 내가 기술 정보에 관심 있으면 그것만 듣는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놓은 측면이 있고요. 자, 핵심 과정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사람과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와 정보학은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핵심적인 그 개념을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인지심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 또 인지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요. 인간사회정보 세미나는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융합정보 세미나는 그 전반적인 우리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진행합니다. 기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 방법론, 데이터 분석론, HRD 세미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과정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전공 과정으로 보면은 교육 정보에서는 좀 약간 진로 지도에 관해서 특화시켜서 과목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기술 쪽에는 미래 컴퓨팅 환경이나 또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 여기 보면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좀 다뤄주고 있고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분석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목적이 예측과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핵심 과정과 함께 이런 과목들을 이제 수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대학원이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또는 프로젝트 어떤 과제를 하나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지면은 이제 졸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참고하시고요. 대학원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융합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하십니다. 강의도 하시고 또 포럼할 때 참여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정원 교수님 교육 쪽에, 이경수 교수님은 언론하고 사회학 쪽에 교육, 또 위성원 교수님, 이예길 교수님 또 공학 쪽에 이렇게 계시고요. 경영학부의 또 교수님들이 다 여러분들 그 과목 내에서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 한 과목이 한 교수님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교수님이 각각 분야에 대해서 또 코티칭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외래 교수님도 또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하나의 학과를 들어가게 되면은 딱 그 학과의 교수님이나 그 학과의 전공에 맞는 교육만 계속 받게 되는데 이 대학원은 저희 융합정보대학원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 또는 다양한 경험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기반이 돼서 우리가 다 정보를 다룰 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뭐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나중에 졸업해서도 또 계속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또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역량을 교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인데요. 그 수업은 다들 뭐 이제 대학원 진학 준비하시니까 학부는 다 졸업했잖아요. 그쵸? 대학교 한 학기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15주차로 돼 있고,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가 섞여 있습니다. 매주차 온라인 강의가 오픈이 되는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4주가 될 수도 있고, 5주가 될 수도 있고, 뭐 9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3번은, 뭐 3월, 4월, 5월 3번은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면 모든 과목이 하루에 쫙 다 열립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내가 듣는 과목만 들어가면 되고요. 내가 들어가는 과목이 아니라도 다른 과목도 다 참관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혹시 못 오게 되면 모바일 폰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시간 화상 세미나 솔루션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보통 우리가 학부 다닐 때는 강의 듣고 시험 보고 리포트 내고 이 정도 수준인데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주차에 1시간이 넘지 않는 분량으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토론을 한다든가 또 어떤 리포트를 낸다든가 주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거.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직접 나와서 자료를 작성하고 또 여기 와서 발표하는. 그럼 여기 와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찍어서 올려야 돼.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놓고. 해외에서도 다 합니다. 예. 근데 본인이 발표하는 거를 본인이 찍어서 모니터링 하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발표 스킬도 올라가고 내가 뭔가 저도 이렇게 수업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내 강의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왜 저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교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오프라인 대학원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드밴스드한 교육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텐데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나오는데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온라인도 100% 이렇게 강의만 듣고 하는 우리 학원식의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수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업 모델들을 많이 우리가 이 대학원 과정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체험하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상당히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저희 연구 방법론 진행하시는 이길 교수님 화면인데요. 그 수업에서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발표하고 질문 받고 토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화면 보시면은 해외에서 또는 외부에서 접속한 학생들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건 특강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게 오프라인 세미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주차가 이제 한 학기에 마무리되고 15주차가 마무리되면 저희 또 모임을 한번 해서 그 중에 잘했던 분들 또 논문 썼던 분들이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또 토의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거는 제 수업에서 그때 했던 건데 융합정보 세미나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한 학기 동안 쭉 씁니다. 그럼 보고서도 쓰고 발표자로 만들고 여기 와서 이제 발표하면 다 촬영이 돼요. 그럼 또 올려주고 이거는 지금 아마 아쿠아 포닉스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학생 현황이고요. 어떤 나이대가 많을까 궁금하실 텐데 주로 30대, 40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좀 20대, 30대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지역이야 서울, 경기가 대부분이고 해외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보다 해외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지금 전공 분야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계열의 기술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3분의 1 정도, 경영 쪽에 또 한 3분의 1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경영 쪽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 쪽에 공공교육 쪽에도 한 3분의 1 정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4학기를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요. 논문은 그 전에 시작을 합니다. 한 2학년 초, 2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논문을 할 때는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까 교수님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딱 선정을 하면 아니면 어떤 관심 분야를 선정하면 1대1로 매핑을 다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2명 학생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지도교수가 다 매핑이 되고 한 1년 정도 같이 논의하면서 하나의 논문으로 또는 하나의 과제로 완성을 해가죠. 그러면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논문 제목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어렵죠. 되게 다양하고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할 텐데 꼭 어떤 분야로 한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종사하고 있는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문 주제를 주로 잡습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상담 심리 분야면은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매칭이 되고요. 기술 분야면 소프트웨어 공학과, 전자공학과 교수님하고 매칭이 되고 교육 분야면 교육학과 교수님하고 매칭이 되고 또 경영 쪽인 좀 마케팅 쪽이면 마케팅 쪽 교수님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고 해서 주제도 선정하고 논문 쓰는 방법도 교육받고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논문으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논문 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논문에 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졸업 프로젝트고요. 졸업 프로젝트는 논문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좀 프랙티컬한 것들을 다뤄보는,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서베이 리포트를 내기도 하고, 내 회사에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 보고서, 동향 보고서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도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조금 더 프랙티컬한 쪽으로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리스트가 다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저희 입학하시면 그때 가서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교수님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소개,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하는가, 어떤 교수님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 그건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활동도 원우회라고 저희 하는데 원우회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좀 가고 있는데 처음에 개강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과목에 대한 안내를 좀 같이 하게 되고
그때는 재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쉬운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때 모임이 있고요. 대학원 MT가 전반기에 한번 있습니다. 보통 멀리 가지 않고 서울 시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자체 스터디 미래 포럼은 스터디예요. 통계 워낙 이게 수학적인 걸 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기초적인 것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통계 같은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교육을 스터디를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학기 말에는 전체 세미나 모여서 한번 그 중에 잘 됐던 논문, 잘 됐던 프로젝트 또는 수업 시간에 좀 괜찮은 발표들 이렇게 같이 발표하는 모임.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모여서 포럼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해서 1년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조금씩 바뀌고는 합니다. 예, 요 포럼에 대한 안내고 올해 포럼 하는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고요. 거기에 4차 산업 초청 강연을 우리가 듣고 뒤에는 토론을 하면서 다 모두 참석해서 토론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같이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하나의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가입하는 되고 이런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3부도 있어요. 3부는 원후에는 학생회, 교후에는 졸업생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류하는 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사지원팀의 안희갑입니다. 대학원 소개에 대해서는 저희 원장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입학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학사랑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장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융합정보대학원은 이제 5학기 과정이고요. 뭐 수업 4학기 동안 수강을 진행해서 학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 자격을 이제 이수를 하시게 되면 4학기에 졸업이 가능하세요. 조기 졸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취득 학점은 수료 학점이 24학점이고 평점 B0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어 시험, 전공 시험, 그리고 논문 또는 프로젝트 세미나를 이수를 해야지만 학위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학기를 진행하게 되면 한 학기에 저희가 6학점 정도를 권해드리는데 5학기 과정으로 보시게 되면 논문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동안 이제 6학점씩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3학기를 마치시게 되면 그때 전공시험에 응시를 하시고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4학기 때 프로포저를 진행을 하시고 5학기 때 최종적으로 논문을 진행을 해서 논문 심사를 받게 되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동안 6학점을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졸업과제가 이제 학점으로 이수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 세미나라는 저희 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미나랑 다른 과목 한 과목을 수강을 하셔가지고 6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총 30학점을 이수하시면 이제 졸업이 되세요. 그리고 외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토익 점수를 제출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그 학부 개설 과목 중에서 대체 과목이 있어요. 저희가 매 학기마다 지정을 해드리는데 이 대체 과목을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 학기 초에 외국어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외국어 시험에 응시를 하셔도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기 종료 후에 전공 시험을 응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학위를 취득하시려면 반드시 전공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졸업하시기 전까지 이 전공 시험에 대해서는 응시를 해서 2과목 이상 70점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시험 통과하신 경우에만 이제 논문 신청이라든가 계획서 제출이 가능하세요. 그다음 장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뭐 최우수 성적이라든가 우수 성적, 봉사가 있는데 처음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아마 저희 학교와 이제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이제 유관기관 장학금이 있고요. 저희 쪽 이제 학부와 협약이 돼 있는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협력기관 장학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뭐 공무원이신거나 군인이신 경우에는 그 정원에 그 지원이 있어가지고 정원회로 지원하시면 정원회 위탁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입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성적 장학이라든가 뭐 기타 장학금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 학기에 한 70% 이상은 장학금을 대부분 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저희 장학 제도 중에 그 연구 장학이 있는데 강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임 교원에 대한 그 강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그 해당 만약 1학기 때 그 강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면 2학기 때 장학금을 받으시게 돼요. 이거는 뭐 튜터라든가 조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 일단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공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컨택을 하는데 이제 그게 선택이 되시면 신청을 해서 이제 그게 되시면 이제 연구 지원 그 학기에 연구 지원 강의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을 보면은 저희가 뭐 2년 추이를 보면 보통 한 70% 이상 장학 지급을 다 받으시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아직 입학이 시작이 안 됐어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 입학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뭐 사전에 미리 안내 드리려고 오늘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 입학 원서 접수는 12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 온라인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10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상이 있으면 또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컴퓨터가 다운이 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지원이 안 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미리 지원해서 서류 같은 거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뭐 마지막 날에도 뭐 저희는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상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희 대학원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일단 입학 원서 접수를 11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입학 서류는 1월 14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서류를 보내주시게 되면 서류 합격자는 1월 17일 날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요. 메일하고 또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면접은 1월 19일부터 1월 20일 이때 면접 진행이 되고요. 최종 합격자는 1월 24일 날 되고 등록은 24일부터 31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때 등록을 안 하시면 불합격 처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학 쪽의 평가 항목은 저희가 1차 전형에서는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 학업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부 성적, 실무 경력 해서 총 100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 경험이랑 학업 역량, 인적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되세요. 그래서 1차, 2차 전형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입학을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좀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상담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추려봤는데요. 일단 학업 계획서 작성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학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보통 저희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시게 된 동기라든가 그다음 입학하신 다음에 어떻게 학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연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학업 후에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그 좀 글에서 보면은 좀 성의껏 작성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뭐 대충 작성했다, 되게 성의 있게 작성했다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대부분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저희 최근 경쟁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15년도에는 한 1.3대 1 정도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3대 1 정도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점이 학부 전공, 이전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융합정보대학원이다 보니까 인문사회 뭐 자연계열이 다 이제 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전 학부와는 상관없이 이제 입학 지원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느냐고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똑같이 석사 학위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박사 학위 과정 진학 가능하세요. 다만 그 박사 학위 진행하는 대학의 자격 요건을 또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박사 과정을 진학을 그 계획하고 계시다면 일단 박사 과정에 대한 그 해당 대학원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박사 과정 대학원의 그 자격 요건, 뭐 전공이 동일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공과 상관없이
박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하신 다음에 이제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저희 사이버 대학원은 이제 석사 과정만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박사 과정은 오프 대학으로만 이제 진학이 가능하세요. 그 수업 방식은 아까 뭐 대학원 소개를 통해서 안내 받으셨을 텐데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달 말에 이제 오프 세미나를 통해서 과목별 특강도 진행하고 원호회가 이제 교류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료나 등록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용료는 저희가 7만 원이고요.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등록하실 때 첫 학기에는 입학금 20만 원과 등록금 330만 원을 납부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2학기부터는 이제 등록금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입학과 관련해서 추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대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대학원 홈페이지에 입학 Q&A라고 있어요. 그 입학 Q&A에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 메일도 기재가 돼 있을 텐데 저희 학교 대표 메일이니까 대표 메일로 그 문의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평일 오전 8시에서 5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이 가능합니다.